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신 기자님이네요. 두 항공사 드디어 합병을 승인해 준 겁니까? 유럽이 당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안 해줄 것 같았던 느낌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승인한다가 아니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아직도 나온 겁니다. 이 영국의 뉴스통신사 로이터에서 주말에 내놓은 뉴스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 방안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라는 게 대한항공이 유럽에서 운항하는 4개 노선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이 노선을 다른 항공사한테 넘기고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문도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건을 유럽 당국이 받아들이고 조만간 합병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유럽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니 네. 대한항공은 일부 노선 다시 넘겨주고 아시아나는 화물 사업권 매각하면 그럼 고민해보겠다 그거군요. 맞습니다. 이 항공업계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이게 맞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 높은데 세부적으로는 좀 아직 확정 안 된 얘기, 뭐 사실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은 얘기도 함께 도는 상황입니다.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뭔가요? 로이터 기사 원문 찾아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티웨이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죠. 티웨이 항공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난해 8월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국내에선 티웨이 항공은 대한항공이 내놓을 4개 유럽 노선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 피하려고 내놓는 4개 노선을 우리나라 항공사인 저가 항공사인 TA 항공이 가져갈 거다. 화물 그 노선이 아니고 그 화물 얘기인가요?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 취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인력 이런 것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유럽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선제 조건으로 늦어도 6월부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아닌 또 다른 대한민국의 항공기가 파리 같은 노선에 취항해야 된다 이런 조건 달았거든요. 예. 그리고 티웨이는요. 현재 파리의 그 공항 있죠. 샤를드골 공항에서 현지 지상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야 6월 전에 이 취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네. 그러면 로이터 기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니군요.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이란 또 다른 조건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국내 항공사가 가져갈 것 같은데 국내에서 TA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제주항공이 아마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확정된 얘기 아직 아니고요.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승인된 다음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따로 지켜볼 부분이겠고 합병 승인 전에 어디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얘기 나오는 기업들 주가가 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제가 항공 이 면허권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TA 항공이라는 이 회사가 유럽 노선 4개랑 아시아나 화물 사업도 동시에 가져가면 안 돼요? 면허권이 있는 회사니까요. 예. 항공사니까 2개 다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항공업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본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해서 덩치가 좀 우리 다른 항공사들이 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공사들이 어느 곳이든 유럽 노선도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도 다 가져갈 수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거란 얘기죠. 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가격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면 시장에서는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 화물사업부 빚도 1조 원 정도 떠안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가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그런 것도 있네요. 세부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루머까지도 다 확인을 해 주셔서 이제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EU 심사 넘어간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틀에서는 최근에 합병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 뭐 해운선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항공업계가 재편이 되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게 됐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반독점 얘기를 지금 극복하고 이제 합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반독점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미국 대공황 시절에 얼마나 그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 미국도 까다롭지만 최근에는 역시 제일 까다로운 데가 유럽이거든요. 네. 유럽이라는 산을 넘으면은 앞으로 미국 당국,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겠지만 아마도 유럽을 넘어가면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두 회사의 합병,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완성이 될 것 같다. 예.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끼리도 합종 연행이라고 해서 뭐 세 군데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런 통합 작업들이 아마 현실화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닌 또 다른 우리나라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항공업계가 체질 개선될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경쟁자가 많아야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선물도 막 주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거 있죠. 예전에 이 통사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TV니 뭐 이런 거 우리 회사로 옮겨 주시면 뭐 자전거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고 하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 회사가 된다, 국적 항공사가 하나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많아질지 아니면 항공사 경쟁력이 높아질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의구심도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우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항공사에도 여쭤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 부분들은 항공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럴 수가. 아직 정해진 게 제발 아무것도 없다. 예.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느냐라고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 동안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사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가 높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항공권의 가격도 달랐고 신용카드마다 쌓이는 비율 같은 것도 달랐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일리지는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부채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연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항공사가 10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팝니다. 그러면은 뭐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준다라고 치면 항공사 입장에서 회계상 90만 원은 바로 매출로 잡히고 100만 원 가운데 예. 10%라고 했으니까 이 10만 원이 이연 수익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 이연 수익 빚이거든요. 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입장으로서는 통합하기 전에 고객들이 마일리지 최대한 좀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회계상 부채도 줄이고 통합 과정에서 잡음도 좀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뭐 어디가 더 지금 비싸요, 통합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각자 항공사에서 알아서 빨리 쓰도록 만드는 그런, 아마 뭐 교환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요 문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사소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각각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갈 수 있는 뭐 호텔 달랐고요. 예. 아시아나도 갈 수 있는 호텔 상품 달랐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마일리지 샵이라고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바꿔주는 교환처를 운영하는데, 두 회사가 마일리지 교환해주는 상품 가운데 같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아니 마일리지로 쉽게 말해서 물건 살 수 있다. 물건 살 수 그건가요? 있게 해주는데, 원래는 어딘가요? 이마트 상품. 이마트. 대한항공은 1,400마일 내면은 10,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주고요. 예. 아시아나는 2,800마일을 내면은 20,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마트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같아졌습니다. 네. 만약에 통합하는 분위기 봤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게 있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써도 되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깨알 정보네요. 아, 예. 지금까지 전해주신 소식 중에 전 제일 도움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낫나? 알겠습니다.